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긴 원격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고 있죠. 저렴한 학비는 물론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20대 청년, 직장인, 그리고 늦깎이 어르신들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첨단 기술 관련 학과를 개설해 엔지니어로 활약하는 청년들의 유입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계의 평등이라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을 소개합니다.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것에 대한 열정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성환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뭐 평생 글을 모르던 할머니께서 한글을 배워서 처음으로 쓴 시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교육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처럼 누구나 원한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교육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총장님께서도 이 교육 복지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보통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교육적으로도 이 복지,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 복지가 실현이 된다면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복지가 실현이 되면은 이 원하는 사람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가 발전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다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 머물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 복지 실현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중에 주요 목표가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교육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정진하고 싶어도 때론 참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이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고등교육에 대해서 교육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이렇게 교육 복지가 실현이 되려면은 이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자기가 원할 때 쉽게 입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들더라도 최소의 비용이 드는 것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가 입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장학 제도 외에도 비용이 한 학기 등록금이 35만 원에서 37만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우리 대학이 굉장히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약도 거의 없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학이 접근성 측면에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대학이고, 현재도 우리 대학이 이제 이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교육복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 하면은 뭐 AI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 첨단분야학과 인기가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대학에서도 100% 온라인으로만 강의가 이루어지는 단과대학으로 프라임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프라임 칼리지에 첨단공학부가 있고, 첨단공학부에 AI 전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대학에 이 컴퓨터과학과와
통계 데이터 과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학과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프라임 칼리지의 2021년도에 전공이 신설된 AI 전공의 경우에는 거의 4배 가까이 학생 수가 늘었고요.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학생 수가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 2학기 편입생의 경우에는 통계 데이터 과학과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을 넘어서 내년부터는 편입생 모집 정원을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도 어느 정도 주변에서 보면 많이 익숙해진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의 앞서 나간 당연한 일상이었죠. 이 오랜 노하우를 인정받아서 대학의 운영 방침에 관심을 갖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제가 생각에 특징적인 거는 이 원격 교육, 온라인 강의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강의, 원격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대학 진학률이 낮은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들 경우에는 이 고등교육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 고등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원격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원격 교육 방식의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고 원격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 이제 방송대학에 그런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유네스코 유니티인 사업의 일환으로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네팔, 이 캄보디아 등의 원격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런 도움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학교나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대학이 원격 대학으로서는 영국 OU에 이어서 세계 2번째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대가 쌓아온 노하우가 이제는 세계 교육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의 이런 원격 교육 환경 조성 사업들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 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부터 약 4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5년 동안 우간다의 마케렐레 국립대학의 원격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그 세계경제 외교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코이카에서 예산은 680만 불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작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 시작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이 여기에 함께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유네스코 유니티인 사업을 통해서 협력하는 국가, 그다음에 대학도 늘어나고 있고, 그 협력하는 내용도 조금씩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원격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장소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최근에는 노트북보다 모바일을 선호하는 이 경향이 커지면서 모바일 교육 강화에도 힘을 쓰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이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없애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이 시공간적인 제약이 완화되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모든 공부가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 대학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약간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거의 모든 학사 서비스가 휴대폰 하나, 모바일 환경에서 다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오는 9월부터는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뭐 교육 복지, 평생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학교를 또 꾸려가는 데 있어서 남다른 계획,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재취업을 위한 평생교육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단순히 취업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대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학과 신설도 필요할 때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공 신설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이수증 발급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취업과는 별 관계없는 학문 분야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문학, 그다음에 역사학, 철학 이런 것 분야를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학문 분야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 때문에 학과가 없어지거나 전공이 없어지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공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쪽도 방송대의 한 발전의 축으로 삼고 현재보다 더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학 사회에서도 이 협력과 공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대가 지난 50여 년 동안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과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다른 대학, 다른 나라에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저개발 국가들한테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특히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외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도 저희 시설, 그다음에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성환 총장님 모시고 대학 교육에 나아갈 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